오늘은 초보는 절대 못 보는 그림의 매력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들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제 그림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그림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그림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그림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어떤 요소가 이 그림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몇 가지나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5가지가 이미 보이신다면 누구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미 그림을 꽤 깊이 보고 또 그리고 계신 분일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마스터일 수도 있겠네요. 자, 몇 개나 보이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눈에 띄는 실루엣입니다. 그림을 처음 배울 때는 사람들이 디테일을 먼저 보게 됩니다. 창문이 몇 개인지, 벽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꽃이 몇 송이인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좋은 그림은 디테일보다 먼저 실루엣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그림을 멀리서 보면 삼각형 지붕, 둥근 탑, 아치형 입구가 하나의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각형 건물보다는 훨씬 기억에 남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멀리서 봐도 저 그림 하고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력은 형태의 다양성과 리듬입니다. 이 그림에는 생각보다 많은 형태들이 숨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삼각형 지붕이 있고요. 직선 위주의 건물 속에서 시선을 끌어주는 원형 탑이 옆에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이끌어주는 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딱딱한 건축 구조물 사이로 자란 나무와 덩굴들은 곡선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건물과 자연을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형태가 다양할수록 그림은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비슷한 형태만 반복이 되면 아무리 잘 그려도 쉽게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직선과 곡선, 큰 형태와 작은 형태, 단순한 형태와 복잡한 형태가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화면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래된 유럽 건축물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각형, 원, 사각형, 아치,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내는 불규칙한 곡선까지. 다양한 형태들이 한 화면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장면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느끼게 됩니다. 그림에도 음악처럼 이렇게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형태가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작은 디테일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그림은 한 곳에 시선을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시선이 화면을 이렇게 여행하게 만들죠. 이건 구도하고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매력은 바로 시간의 흔적입니다. 사실 이 그림의 가장 큰 주인공은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벽에 남은 얼룩, 거칠게 마모된 돌, 그리고 자유롭게 자란 담쟁이 덩굴. 우리는 이런 흔적들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상상하게 됩니다. 누가 살았을까?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어떤 이야기가 여기에 있었을까? 그 순간 이 그림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누군가 살아왔고, 머물렀고, 그리고 추억을 만들었던 하나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현대 건축물에서 세련됨과 거대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찌릿한 감정은 오래된 골목길이나 낡은 돌담, 그리고 수백 년 된 유럽의 건물 앞에서 더 강하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흔적 속에서 건물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일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었고, 이 창문을 바라봤었고, 이 공간에서 웃고 또 울었겠구나. 그런 상상을 하는 순간 그림은 풍경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제된 선과 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그림은 디테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그림은 무엇을 더 그릴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생략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벽돌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나뭇잎이 그려져 있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벽돌이고 나무이며 담쟁이 덩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과 톤이 필요한 곳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닿는 곳은 단순하게 두고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패칭을 이용해서 표현하며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에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아줍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또 생략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그림 전체가 복잡하지가 않고 오히려 더 깔끔하고 읽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좋은 그림은 더 많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잘 정리된 그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의 매력, 대망의 5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그림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림이 꼭 아름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캐릭터에 매료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남다른 서사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서 무엇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서사에 열광하고 또 빠져듭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멋지고 깔끔하고 정돈된 그런 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보면 누가 살고 있을 것만 같고 저 문을 열면 어떤 공간이 나올 것 같고 저 길을 따라가면 어디론가 또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장소와 풍경 같은 거 말이죠. 아마도 그래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그림은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상할 여지를 남겨두고 또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보는 사람이 채워넣게 만드는 거죠. 이 그림에서도 마치 저 아치를 통과해서 지나가면 저 굽이진 길로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인도할 것만 같은 그런 끌림이 생기게 되고 또 그 후에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초보는 절대 못 보는 이 그림의 매력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독특한 실루엣, 형태의 다양성과 리듬, 세월의 흔적, 정제된 선과 톤, 그리고 스토리텔링까지. 사실 이 5가지는 이 그림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그릴 때도, 나무를 그릴 때도, 그리고 도시를 그릴 때도 결국 좋은 그림은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단순히 보이는 것을 복사하거나 멋지게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매력을 발견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레퍼런스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자료의 선택은 결과물의 퀄리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좋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눈은 많이 그리는 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그림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보시고 또 그것들을 자신의 그림에 하나씩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독특한 실루엣을 가진 자료를 찾아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림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꼭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 또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디고스탁이었습니다.